첫 번째, 수중에 단 11만 원뿐이었던 78세 노인 최병수 씨는 손자의 응급수술비 3,2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구급대원 박민준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끌어모아 노인을 도우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 노인의 품속에 30년째 감춰져 있던 낡은 봉투 한 장이 꺼내지는 순간 그 병원의 역사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세요.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한빛 종합병원 응급 접수 복도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접수 창구마다 보호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휠체어를 끌고 지나는 사람들과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교차하는 복잡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복도 한가운데 한 노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병수 씨, 올해 78세였습니다. 거칠게 트인 손등과 구부러진 등, 그리고 낡고해진 겨울 점퍼가 그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단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원무과 창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손자 수술만 해주시면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 믿어주십시오. 원무과 직원 김수진 씨는 굳은 표정으로 창구 너머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규정이 있습니다. 수술 전 선납금 3,200만 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술 동의서가 넘어가질 않아요. 최병수 씨의 손자 최준서, 17살이었습니다. 이틀 전 학교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진 뒤 검사 결과 급성 심장 판막 이상 진단을 받았고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최병수 씨의 통장 잔고는 그날 아침 기준으로 11만 원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고 아는 이에게 손을 벌려보았지만 모인 돈은 고작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몸을 떨며 무릎을 꿇은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지나는 사람들은 잠깐 시선을 던지다가 이내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최병수 씨는 조용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두툼하게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꺼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봉투는 다시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무과 팀장 황재혁 씨는 창구 뒤쪽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구에 넥타이를 바짝 맨 그는 복도 가운데 무릎 꿇은 노인을 보자 미간을 좁혔습니다. 경비 좀 불러요. 그 한마디에 복도 끝에서 경비원 오대식 씨가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오대식 씨는 최병수 씨의 팔을 잡으려다 노인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잠깐 손이 멈칫했지만 황재혁 씨가 다시 눈짓을 보내자 결국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로비 쪽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마치고 1층 복도를 지나던 박민준 씨 30대 초반이 그 장면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한빛종합병원 협력 구급대 소속으로 오늘 오후 7시 교대 근무를 앞두고 일찍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와 군더더기 없는 체형, 그리고 늘 다소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박민준 씨는 두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다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요. 황재혁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최병수 씨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최병수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민준 씨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자가 수술대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3,200만 원이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박민준 씨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황재혁 씨는 그 말에 잠시 눈썹을 올렸다가 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박민준 씨가 카드를 꺼내 창구에 올려놓자 김수진 씨는 금액을 입력하고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단말기에 찍힌 금액은 3,200만 원. 박민준 씨는 주저없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뜬 문구는 단 3글자였습니다. 한도 초과. 박민준 씨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곧장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같은 구급대 소속 동료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사정 설명할 시간도 없이 단 3줄이었습니다. 지금 한빛종합병원 원무과 앞. 어르신 손자 수술비 부족. 도울 수 있는 사람 연락 달라고. 5분도 되지 않아 동료 몇 명에게 연락이 왔지만 모인 금액은 780만 원이 한계였습니다. 3,200만 원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 숫자였습니다. 병원 로비 출입구 쪽에서 수술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준서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 제출 바랍니다. 오후 4시까지 납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수술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최병수 씨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벽에 기댔습니다. 박민준 씨가 재빠르게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황재혁 씨는 팔짱을 낀 채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기다릴 수 없어요. 최병수 씨는 그 말을 듣자 다시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세월에 닳아 모서리가 해졌고 겉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가 그 봉투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겉면의 글씨는 너무 바래져 있어 읽기 어려웠지만 뭔가 이름처럼 보이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병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황재혁 씨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 드리면 되겠소? 황재혁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게 돈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가 복도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황재혁 씨는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원무과 직원 김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고 경비원 오대식 씨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병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 씨가 바닥으로 몸을 낮추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어드는 과정에서 봉투 안의 내용물 일부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습관적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훨씬 젊었던 시절의 최병수 씨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얼굴, 박민준 씨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 정면 한빛종합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현판 아래에 걸려있는 초상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한빛종합병원 초대 설립자 이광호 박사. 박민준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빼곡한 글씨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란에는 3,2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이름 2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광호, 최병수,
수납을 증명하는 기부 확인서였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30년 전이었습니다. 수술실 쪽에서 은정 간호사가 급히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보호자분, 최준서 환자 수술 지금 당장 결정 못하시면 저희 쪽에서 수술 취소 처리해야 합니다. 박민준 씨는 사진과 확인서를 손에 쥔 채 황재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지금 병원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황재혁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박민준 씨는 7층 병원장실 앞에서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말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성우 병원장 65세는 방문 앞에 선 구급대원 복장의 낯선 남자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곧장 책상 앞으로 다가가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성우 병원장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병원장은 두 손으로 사진을 쥐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광호 설립자는 이 병원장의 부친이었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설 수 있었던 건 한 사람 덕분이야. 이름도 밝히기 싫다고 하셨는데 언젠가 그분이 찾아오면 내 목숨 같은 은인이라고 생각하거라. 이 병원장은 확인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금액, 서명, 도장. 30년 전 이 병원에 초석이 된 3,200만 원 기부. 당시 땅값으로 환산하면 지금 시세로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기부자란에는 최병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병원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박민준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1층 복도에 계십니다. 손잡은 수술비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이 병원장의 눈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곧바로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병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원무과 최준서 환자 수술 즉시 진행하십시오. 비용 전액 병원 부담으로 처리하고 수술팀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면서 이 병원장은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오래 접혀있던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성우 병원장이 1층 복도로 걸어 나왔을 때 최병수 씨는 여전히 복도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가 노인의 옆을 지키고 있었고 황재혁 씨는 한쪽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성우 병원장은 복도를 가로질러 최병수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 방문객이 걸음을 멈추었고 은정 간호사와 지연 간호사도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무과 직원 김수진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성우 병원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원의 첫 기둥을 세워주신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오시면 이 병원 전체가 그분 것이라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뵈어 죄송합니다. 최병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30년 전 단 한 번도 이 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자에게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살았을 뿐이요. 수술실 쪽에서 은정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최준서 환자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회복실에 계십니다.
최병수 씨는 그 말에 두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우 병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위 조사를 위해 황재혁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황재혁 씨는 복도에서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병원장은 박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준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후 한빛종합병원은 공식 발표를 통해 최병수 씨의 공로를 인정하고 병원 내 기증자 명예의 전당 첫 번째 자리에 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자 최준서는 4주 뒤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무릎 꿇었던 노인은 단 한 번도 보상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낡은 봉투 하나를 품에 안고 살아온 그의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